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홍세원입니다. 스트리트 뉴스 3월 30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남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홍세원입니다. 오늘자 가장 큰 사진, 헤드라인 사진은 수에즈 운하에 있던 에버기븐호를 예인선이 끌고 나오는, 북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실렸습니다. 그 예인선의 실내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멋있는 각도로 찍은 건데 밧줄을 사용해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좋은 뉴스죠. Ship is freed after 6 days opening Suez to global trade. 배가 엿새 만에 자유롭게 되었다. 수에즈 운하를 열어서 글로벌 무역이 다시 재개되었다. Tethered with a hawser to a tugboat, the Ever Given moves along the Suez Canal after being freed one day. 테더는 이제 밧줄을 묶는 거, 우리 테더링이라고 하죠, 그죠? 테더링. 우리 그 스마트폰 테더링 한다고 그러는데, 밧줄로 묶었다는 뜻입니다. 터그보트, 예인선에 밧줄로 묶어서 에버기븐호는 수에즈 운하를 따라 움직였다. 월요일 날 자유롭게 된 이후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엿새 만에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동안 이제 교통체증으로 막혀있던 선박들이 다 통과하는데 약 3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인선들이 이제 경적을 울리면서 막 끌어당겼는데 엔지니어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죠. 북유럽 쪽에서 온 그 엔지니어들이 경험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결과를 낳았는데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달림에게도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말하기를 자기네도 노력을 했지만 파도가 아주 크게 일어서 부양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슈퍼문이라고 하죠. 초승달하고 이제 보름달이 뜰 때 인력이 커져가지고, 달의 인력이 커져가지고 파도가 높게 친다고 하는데, 파도가 높게 치는 바람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인베스트먼트 뱅커에 관한 뉴스인데, Goldman and Morgan Stanley were quick to move large blocks of assets before other large banks that traded with Archegos as the scale of hedge funds losses became apparent. The strategy helped limit the US firm's losses in last week's epic stock liquidation. 이게 아키고즈라고 하는 투자자가 있는데 홍콩에서 쫓겨난 적이 있는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 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회사가 아키고즈라는 회사입니다. 빌 황인데, 내용을 보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헤지 펀드의 손실 규모가 명백해지자 큰 규모의 자산을 아키오스와 거래하는 다른 대형 은행들의 한 발 앞서 신속하게 옮겨 놓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지난주에 일어난 대규모 자산 유동화 과정에서 이 두 회사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빌 황이라는 사람이 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베이스 자산으로 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토탈 리턴 스왑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했는데 이제 부채를 되게 많이 쓴 거죠. highly leveraged 됐는데, 그 부채를 너무 많이 쓰게 된 상황에서 마진 콜이 온 거죠. 마진 콜이라는 거는 투자은행이 이제 잔고가 거래에 의해서 환이나 기타 다른 거래에 의해서
잔고가 모자르다고 생각하면 더 채워넣으라고 전화하는 게 이제 마진 콜입니다. 그게 이제 3월 26일에 발생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은행이, 투자은행들이 아주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 주식은 뭐 비아콤, CBS 뭐 이런 주식들이었는데, 이제 손실을 본 대표적인 회사가 크레딧 스위스 14%, 그다음에 노무라 증권 16% 하락했는데, 자기네 이제 미국 회사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는 재빠르게 그것을 뺐다라고 하죠. 이제 스위스 회사하고 일본 회사에 대비해서 이제 미국 회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A number of people seeking bankruptcy fell during the pandemic as government aid propped up income and staved off housing loan and student loan obligations. 정부 지원금이 소득을 받쳐주고 주택융자 및 학생융자 의무를 막아주는 덕분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락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이제 미국의 파산 신청, 개인 파산 신청하고 기업 파산 신청이 있는데, 개인 파산 신청이 이제 챕터 7이라는 룰에 의해서 하는 신청이 있는데, 그게 2020년에 19년에 비해서 22%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1에 의한 파산 신청, 이건 좀 성격이 다른데, 이거는 46% 감소했답니다. 약 수준이 이제 한 달에 5만 건 정도 신청되는 건데, 어쨌든 그것이 감소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지원금, 그게 소득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융자 상환해야 되는 것을 이제 유예를 해줘가지고, 오히려 파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기업 파산 신청은 29% 증가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 The Biden administration said a national eviction moratorium would be extended for 3 months. 이거는 이제 모라토리움이죠. 이제 나 돈 못 내겠다라고 선언하는 건데,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건데, 에빅션, 이게 이제 소위 세입자들이 렌트비,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임대인한테 내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유예를 시켜준 거죠. 이게 트럼프가 조치했던, 대통령령으로 작년 9월에 조치했던 사항인데, 이게 원래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만료 예정이었으나 CDC가 이제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제 원래 CDC가 한 거죠. 그 이제 그 취지는 이게 어떤 뭐 실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강제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한 게 아닌 거죠,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말해서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집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 조치를 취한 건데, 에빅션, 퇴거 유예 기간, 바이든 정부는 전국적 퇴거 유예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법부 판사들 중에 일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판사들이 있고, 물론 이제 다수가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개인들, 부동산 중개인들하고 주택 공급업자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미지급 임대료의 규모는 약 520억 달러 정도 되고, 가구당 약 5,000불이 조금 넘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3월부터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 받는 입장에서는 심각하겠죠. 참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관련된 건데, Southwest Airlines said it is buying 100 new Boeing 737 MAX jets.
the largest max order since US regulators lifted a flight ban last year. 이제 보시다시피 저게 이제 사우스웨스트라는 국내선 항공기인데 비행기라기보다는 버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가서 국내선 타보면 저 비행기 버스처럼 그러니까 뭐 그냥 그 게이트에서 시큐리티 체크도 되게 그냥 대충 하고 사람들 마치 뉴욕의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가는 바지선 타듯이 그렇게 타요. 지하철 타듯이 타는 거죠. 그게 이제 사우스웨스트인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보잉 737 맥스를 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100대의 신형 보잉 737 맥스 기종을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이 작년에 운항금지 조치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맥스 기종에 대한 주문입니다.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회사 중에 하나죠. 보잉. 사람들이 여행을 안 하니까 소위 항공을 통한 여행을 안 하니까 737 맥스는 저 아래쪽에 있지만 두 대가 사고가 나면서 346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문제로도 지금 이제 정부하고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 조종사 훈련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다시 이제 운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사우스웨스트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는 이 즈음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맥스 기종을 100대를 산다는 겁니다. 맥스 기종은 이게 특징이 사고 나는 이유가 개조를 했기 때문인데 이게 150석짜리예요. 150석짜리 작은 기종인데 그걸 약간 이렇게 좀 뻥튀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우스웨스트는 반면에 이게 이제 전기종 737을 쓰는 항공사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이제 운영을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비용, 그 다음에 훈련 비용 이런 게 적게 들게. 그러니까 옵션이 적으면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운영이나 뭐 준비에 있어서 유리함이 있겠죠. 그래서 하는 건데 그 맥스 기종이 사고를 일으키고 이제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다른 기종, 다시 말해서 유사한 에어버스 A220이라는 걸로 갈아탈 수 있지만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들 때문에 맥스 비행기죠. 그러니까 737 비행기죠. 그것 때문에 못 바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100대의 보잉 737 맥스 뉴스는 보잉한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보잉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아주 굿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딜리버루라고 하는 영국의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의 소위 시가총액,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죠. 아직 이제 발행된 건 아니니까 상장을 하기 위한 이제 가치 평가에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존 백트 Online food delivery service Deliveroo said it would price its initial public offering at the lower end of expectation. 아마존이 추진하는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딜리버루는 상장 공모 예정가를 밸류에이션 범위의 하한치에서 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팬데믹 수요 증가에도 이제 끝나가잖아요. 끝나가는 데다가 지금 이제 상장 노력, 스펙 등을 통한 상장 노력이 너무 활발해져가지고 약간 좀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주당 4.6파운드를 감안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120억 달러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주당 3.9파운드에서 4.1파운드 레인지로 내린 거죠. 더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달러로 볼 때 105억에서 110억 달러. 그러니까 12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내려가는 거죠. 이 얘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뉴스는
이게 이제 요 비즈니스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업이 지금 이 시점에 밸류가 떨어지고 있는가 올라가고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떨어질 게 예상되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다시 바이러스가 기승을 한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좀 지겹네요. 예, 지겨운 그런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다는 뉴스였습니다. 참고로 이게 이제 로우 여기 보면 이제 로워 엔드라고 했는데 로우 엔드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밸류에이션 할 때 보면 펄을 이용한 기업 가치 추정이나 아니면 DCF를 이용한 기업 가치 추정이 있는데 이렇게 기업의 성장률과 그다음에 그 자본 조달 비용 그 11%냐 13%냐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성장률이 좋은 쪽이 오른쪽에 있고 나쁜 쪽이 왼쪽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 가지고 기업 가치를 본다는 겁니다.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한 주에 얼마나 되는지를 볼 때 로워 엔드 쪽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뉴스 주가지수에 관한 뉴스네요. The S&P 500 retreated from a record, slipping 0.1% while the Nasdaq fell 0.6%. The Dow rose 0.3%. S&P는 최고치에서 물러나 0.1% 빠진 반면에 나스닥은 0.6% 떨어졌습니다. 다우는 0.3% 상승했습니다. S&P가 이렇게 빠진 이유는 은행주 폭락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아키고스라고 하는 중국계 그 투자자가 레버리지 투자했다가 갚지를 못해가지고 마진콜 당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주가지수,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주가지수와 그 다음에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나스닥의 지수를 한 1, 2년 동안 비교해 본 겁니다. 2019년 11월부터 어제까지 주가지수의 변화를 본 건데 여기 보면 다우존스하고 코스피하고 아주 비슷하게 가죠.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여긴 지수가 만대고 여기는 천대입니다. 한국 거는 천대고 미국 거는 만대예요. 그래서 보면 다우존스랑 비슷하게 가죠.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 재밌는 게 이제 우리 코스피가 미쳤나 봐요. 이렇게 보면은 이 치고 올라갔죠. 기울기가 이게 이제 절대값으로는 아래쪽에 있지만 어쨌든 기울기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가지고 약간 조정하는 듯 싶더니 또 다시 또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 미국 뉴욕 증시와 이제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주중에는 반드시 연동을 하고 주말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그 주가지수의 움직임, 주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가지수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뭐 국가 리스크가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소위 그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려서일까요? 세 개 중에 어느 거일까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 온라인 카 리테일러 카주 said it would go public through a deal with a blank check firm that values the combined entity at $8.1 billion.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카주라는 그 회사의 중고차를 실어 나르는 트럭의 모양입니다. 이 회사는 이 팬데믹에 아주 뜨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영국 회사인데요. 일단 내용부터 보면 온라인 자동차 소매상인 카주는 스펙과의 합병 계약을 통해서 상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합병 기업은 $81억 기업 가치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시작됐고요. 영국의 중고차 거래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살려면 쇼룸에 가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 타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온라인 쇼룸을 잘 만들어 놨어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실감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위 피처, 우리가 자동차 구매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피처 17개를 선택하게 했어요. 그게 이제 아주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72시간 내 배송을 해줍니다. 이게 중고차만 거래해요. 신차는 안 하고. 그리고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습니다. 불만족 시. 자, 요게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이 비즈니스의 키포인트인데, 이게 경제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밸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알렉스 체스터만이라는 사람이 2018년에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만들었죠. 근데 코로나랑 겹치면서 기업 가치가 늘어난 겁니다. 2020년에 기업 가치 26억 달러로 뉴욕 시장에 이제 그 상장된 스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게 원래 이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먼저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스펙이라는 데다가.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이 스펙이라는 법인이겠죠. 그죠? 이 법인이 물건을 찾아가지고 2년 동안 투자를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익이 나오면 되는 건데, 이번에 스펙은 AJAX1이라는 겁니다. AJAX1. 인터넷에 그 기술 중에 AJAX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AJAX라고 하는, 이게 아마 인디안 말인가? 하여튼 그 뜻이 있는데, AJAX1과 합병을 해서, 이제 이 기업을 뉴욕 증시에 상장할 거라는 거죠. 댄 오치라는 사람이 투자자입니다. 주요 투자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포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군사 벤처죠. 군사 벤처이자, 그 다음에 교통 벤처인 큐빅이라는 회사인데, 벤처는 아닙니다. 하여튼 실제 이 회사가 뉴욕 지하철하고 영국 튜브, 그러니까 영국 지하철을 운영하는 운영사입니다. A bidding war has erupted over Cubic, which had agreed to sell itself to two private equity firms before a new suitor surfaced last week. 큐빅에 대한 입찰 경쟁이 일어났는데, 큐빅은 새로운 매각 희망자가 나타나기 전에 두 개의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매각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쿼티 회사들한테 매각했는데 또 다른 제3자가 나타나서 지금 띄우고 있는 거죠. 이럽트 된 겁니다. 24억 달러 가치가 있는 국방 및 교통 기업이고, 뉴욕 지하철하고 런던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큐빅. 그리고 이제 에쿼티 회사는 베리타스 캐피탈하고 엘리오트 매니지먼트. 엘리오트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 먹튀했다라고 알려진 엘리오트. 그 두 에쿼티 인베스터들이 주당 70달러에 인수할 것을 제안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싱가포르의 주요 투자자인 싱가포르 테크놀로지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76달러에 제안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려지기를, 원래 제안한 회사들에서 72달러로 올렸고, 싱가포르 회사에서 78달러로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신났죠. 이제 뭐 결과적으로 봐야지 알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로리다의 이제 투자자에 관한 건데, 이건 이제 사실 미국 국내 뉴스라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좀 재미있어가지고 알려드립니다. A Florida investor has expressed interest in joining an effort by a Maryland hotel magnate to acquire Tribune Publishing and wrested away from hedge fund Alden.
매그네이트라는 거는 우리 옛날에 매그너스라는 차량이 있었잖아요. 그죠? 매그너스. 매그너스 약간 투박해가지고 생겨가지고 대우에서 나왔는데, 매그너스. 그리고 옛날에 그 로마의 장군 나오는 영화 이렇게 검투사 나오는 영화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매그누스 암흑의 매그누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소위 이제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거물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호텔 매그네이트 호텔계의 거물이죠. 메릴랜드에 있는 지금 여기 보면 볼티모어 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신문입니다. 신문. 지금 이 메릴랜드 호텔 매그네이트라는 이 사람이 이 딜에 뛰어들게 된 거는 바로 이 신문 때문입니다. 볼티모어 선. 신문 하나를 살리려고 지금 소위 그 뭐랄까요 인수 뭐 적대적 M&A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수하려는 이 알덴이라고 하는 헤지펀드의 어떤 작업을 막고 나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플로리다에 있는 투자자가 그거를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뉴스입니다. 신문 하나 때문에. 플로리다의 한 투자자가 트리뷴 출판사를 인수하려고 헤지펀드 알덴과 경쟁하고 있는 메릴랜드 호텔 거물의 노력에 동참하는데 관심을 피력했습니다. 플로리다 투자자는 바로 그 도움을 내는 투자자는 메이슨 슬레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시카고 트리뷴지의 소액주주 3.4%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트리뷴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 신문이 있는데 그게 올랜도 센티넬, 선 센티넬 이런 건데 이 사람은 이걸 살리고 싶은 거예요. 되게 웃기죠. 플로리다에 있는 지역지를 살리고 싶은 메이슨 슬레인이 그 자기 지역지의 소유주인 트리뷴지가 이 소위 그 나쁜 놈들한테 팔린다고 하니까 그거를 메릴랜드에 있는 여기 보면 베이넘이라고 있는데 베이넘이 자기네 있는 그 볼티모어 선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방해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인수하겠다고 나서는데 힘을 합한다는 거지. 그 전에 사실은 또 스위스 사람 누군가가 똑같은 취지로 또 이제 자기가 돈을 대겠다 해가지고 이 베이넘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얻고 있는데 플로리다 사람이 또 돈을 댄다고 하니 아주 큰 힘이 되는 거죠. 이 올랜도 센티넬이나 선 센티넬, 센티넬은 이렇게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게 센티넬인데 탐사 저널리즘 신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Save Our Sentinel이라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 신문 지역 신문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서울에 살아서 잘 모릅니다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역 신문, 지역 저널리즘을 아마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걸 원치 않겠죠. 그래서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참고로 알드는 32% 주주인데 주당 17.25불의 인수 제안을 했고 트리뷴의 경영진들이 억셉트를 했대요. 17불 25센트에 하는 걸 주당. 근데 이제 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엘든이 되게 악명 높은 그 해적들인데 비용 절감 경영이 아주 악명이 높답니다. 그래서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베이넘이 8% 주주인데 주당 18.5센트에 그러니까 18불 5센트에 제한을 50센트에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스토리가 있는 신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스트리트 뉴스 오늘 헤드라인은 뭐니 해도 Ever Given이라는 게 Ever Given이라는 컨테이너선이 구조된 거죠. 그 이집트 사람이 무슬림들이 있으니까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알라가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엿새 만에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이게 세계 물류의 핵심입니다. 그 이집트 수에즈 운하라는 게 실제로 영국이 원래 소유했었는데 이집트의 군대가 가가지고 그걸 다시 뺏어서 이집트 걸로 만들었죠. 굉장히 중요한.
소위 향신료 무역 시대 때부터 엄청 중요한. 안 그러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쪽을 통해서 지름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의 선주가 일본 회사인 배가 대만이 운영하는 거죠. 대만 운영하는 배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덴마크 같은 그런 소위 바이킹의 후예들이 가가지고 그걸 끌어냈죠. 그런데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에 서면서 슈퍼문이 됐고, 그러면서 이 파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배를 무사히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